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외부 그리고 이제 무기 지원에만 다른 나라의 개입 얘기만 하고 있고 실제로 최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지도를 살펴볼게요. 아까 우크라이나로 영어로 부르는 그 장군 얘기. 최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물론 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봤을 때 진격 지역도 있고 여기 보면 색깔이 다른 반격 지역도 있고 러시아가 탈환한 다소 빨간 지역도 있는데 이 러시아 부대의 최전선 진격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KBS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일단 병력이 제대로 지금 수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상자도 많고 병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서방의 어떤 무기 지원, 특히 방공망이 굉장히 허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아마 북한이 본인들 소유하고 있는 미사일을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지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주로 궁자로 끝나는 이 천궁이라든지 현궁이라든지 예. 이런 무기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 여러 가지 이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옛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이 방공 시스템, 즉 천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발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포탄은 우회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 가지만 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 물론 이게 직접적인 살상용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러나 전쟁의 어떤 무기 지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꺼려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무기가 굉장히 또 이 AS라든지 또 이 공급이 빨리 활발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서구와는 달리 무기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나라거든요. 그만큼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 우리 측에는 이런 무기들의 어떤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이 무기에 대한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방공 시스템, 지대공, 땅에서 하늘로 쏘는 방어 시스템을 좀 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 같아요. 뭐 천궁, 현궁, 여러 무기 체계가 있지만 문성부 센터님 잘 아시잖아요.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도 뭐라 그랬냐면 네. 우리가 구식이긴 하지만 호크 미사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런 부분들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교감을 이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어 무기들, 이 방공 무기, 특히 천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실제 이 이라크라든지 중동에 수출이 되고 있는 무기입니다. 예. 대전차 방어용 현궁이라든지 비호복합은 아주 저층에서 이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격할 수 있는 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현용 무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의 전투력이 약화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영원 의원 말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방공 무기 중에 혹시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은 무기를 주는 것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는 비살상용 군수지원품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북한군 참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니터링단, 참관단 맞아요.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북한군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군이 바로 우리 한국군이고 예. 북한군의 전술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심리전을 전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있는 것이 정도. 심리전.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모니터링단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했을 경우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앞으로 북한군 위협에 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대비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인가요? 김병주 의원은 어쨌든 아까 문성무 센터장이 말씀하셨던 모니터링, 참관단도 파병이니까 이것도 다 국회 동의받아라. 물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을 우리가 다 들어줄 필요도 없지만 아예 민주당은
참관단이든 누구든 한 명도 보내는 건 안 된다는 취지인 겁니까? 일단 보내게 된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헌법상에 군사들, 국군들을 파병하게 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부분을 야당으로서 지적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파병이 아니고 참관단이고 그리고 개인 단위의 파견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절차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야당이 지적하는 건요. 예. 과연 우리가 참관단을 보냈을 때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그냥 단순한 참관단으로 봐줄지의 여부도 좀 우려도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라크전 때 참관단을 보냈다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파병을 한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상황인데 예. 이때 우리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군인들을 파병하거나 보냈을 때는 알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이걸 파병으로 보게 된다면 우려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각각 주장하는 전황 상황을 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에게 무기를 지원해달라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요청한 상태인데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북한의 뒷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측은 김정은 9월 특수부대 시찰을 수행한 군 장성 3명을 러시아에 파견했다. 저희가 어제 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렸었는데 특히 대남 무인기 작전을 총지휘했던 이 사람이 단연 눈에 띕니다. 전투원들의 훈련 실태를 리어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용복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평북도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찾으시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들인 김용복 동지, 리창호 동지를 비롯한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박충건 의원님께 박 의원께 이걸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특히 리창호 총국장이요. 그 3명 중에 1명. 대남 해외 공작도 총괄하는데 북한의 무인기 대남 정체를 총책한다. 이게 실제로 가서 무인기 훈련 전략 전술을 배워오겠다는지 아니면 리창호 총국장 북한 스스로도 무인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맞대응 성격으로 무인기 공격을 하겠다는 건지 그 역할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 말씀하신 대로 리창호 총국장 같은 경우에는 대남 대회의 공작 임무를 맡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이 정찰 총국이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수차례 무인 정찰기를 내려보내면서 맞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주목을 받은 사람인데 최근에 특히나 북한이 무인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호크라든가 리퍼 같은 정찰기들을 지금 그대로 카피하면서 여러 가지 정찰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맞아요. 실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으니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제 좀 가능성도 있으면 북한에서 생산한 드론들을 공급해서 실제 작전에서 운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 말씀은 이게 단순히 그 러시아의 무인기 기술을 배우거나 러시아 무인기를 본인들이 활용한 전술도 있겠지만 조금 더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전쟁에 깊숙이 들어간다면 아예 북한의 무인기를 러시아로 가져와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우선은 모니터링하고 작전을 좀 배우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습득한 다음에는 북한에서 개발한 북한산 무인기들을 가져다가 실전에서 써보면서 여러 가지 성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잖아요. 문성부 센터장님, 예. 군사 전문가시니까 여기 보면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 어제 저희가 신금철은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바람에 얼굴을 바로 못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찾았습니다. 인민군 소장. 그리고 핵심은 리창호. 근데 이제 드론전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해보거나 아니면 배우겠다. 그럼 결국은 10,000명이 투입되든 뭐하든 북한도 드론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전이라고 방불케 할 정도로 드론 공격을 맞불 작전을 많이 넣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인명피해는 불가피하고 일선 군인들, 특수부대 좋다 다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면 드론으로 싸우겠다. 정말 누구 말대로 블링컨 국방장관 말 맞따라 고기 분쇄기나
총알바지 이런 성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군 폭풍군단 또는 11군단 출신이고 특수전을 훈련받은 그런 인원이긴 하지만 예. 전전 환경 자체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후반까지 깊숙이 침투를 해서 특수작전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예. 이 러시아 부대의 통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진지를 탈환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밀어내는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개활지에서 지금 이 드론이 사실은 주 무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에서 지원되는 포탄이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드론을 집중적으로 생산을 해서 정찰은 물론이고 타격하고 자폭 드론까지 발전하고 있거든요. 자폭 드론이요? 자폭 드론. 특히 전차들, 러시아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서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진주전에서 이 드론이 개발지에 흩어 있는 그런 러시아군을 그냥 집중 타격함으로써 하루에 1,200명씩 그렇게 사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드론에 집중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센터장님 지금, 말씀은 예. 죄송한데 좀 화면과 좀 같이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지금 러시아 국방부가 SNS를 통해서 공개한 게 이 무인기, 예. 자폭 드론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 참 이런 표현 쓰기 그런데 게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예 집중 타격을 해서 고도에서 자폭 드론을 날리거나 아예 공격 드론으로 미사일을 쏘는 것 같은 저런 느낌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격 드론 같은 경우 이 덩치가 크죠. 예. 그리고 거기에 폭탄을 달아가지고 공중에서 이 발사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드론들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서 개발지에서 적을 향해서 계속 사격이 서로 오간다면 그 과정에서 정말 고기 분쇄기나 아니면 총알바지와 같은 그런 대량 피해, 살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굉장히 이 치열한 그런 공방전이 드론전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북한군이 가서 리창호가 갔다고 하는 것은 저런 드론전의 특성을 북한군이 배울 수도 있고 예. 북한군이 지난번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또 우리 지난 2022년 12월에 우리에게 침투했던 그런 각종 드론들을 현장에서 실험하고 무기 체계의 성능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인물이 바로 리창호 정찰총국장. 또 하나 아예 파병을 하겠다라는 최초 보도 이후에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 단연 김영복 부총무장이었는데 폭풍군단 관련해서요. 5년간 폭풍군단에 근무를 했던 탈북자 이은길 씨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뻘대같이 이 말이 딱 잠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뻘대란 말은 일단 평양에서밖에 안 써요. 저기 다니는데 거기서 아마 꼭 펴져 나온 애들인 것 같고. 이게 뭐라 그랬냐면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특히 이 폭풍군단 관련 얘기, 이은길 씨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박충건 의원님. 네. 빨대 같은 X라는 현장 영상을 봤을 때 빨대라는 말은 평양밖에 안 쓴다. 저격 여단인데 거기서 파견된 것 같다. 뻘대, 평양 저격수가 파병됐다. 저격수까지 파병됐다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저격수, 그러니까 스나이퍼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아하. 예, 원래 북한군은 경보병 여단하고 저격 여단하고 항공육전 여단 이렇게 특수작전 부대들을 별도로 운영했었는데 2017년부터 북한군이 특수작전군을 통합 운영하면서 이 특수작전군 산하에 경보병, 저격 여단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용도가 다른데요. 경보병 여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최소화된 무장을 하고 후방으로 신속 침투해서 파괴 공작을 하는 그런 부대가 되겠고 저격여단은 상대적으로 좀 중무장을 하고 특정한 명백한 목표를 향해서 전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술 용어에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보병 여단은 어떻게 보면 모루에 해당하고 저격여단은 망치에 해당하는 부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모루에 해당하는 경보병 여단보다는 고지를 점령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고기 분쇄기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저격요단이 파견되는 것이 그런 부대를 요구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더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병부대 포함해서 네. 저격부대까지 해서 실전에 지상전에서 혈투를 벌일 만한 병력도 병력이고 그런 것도 러시아가 요구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이렇게 파병한 거다. 박의원 말씀은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경보병 요단보다는 후방 침투에 특화된 경보병 요단보다는 고지전에 유리한 저격 요단이 좀 더 러시아가 필요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지전. 아까 박준건 의원께서도 북한이 실제로 리창호를 파병한 것도 무인기를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다. 아까 문성문 센터장 말씀도 결국은 그러면 인명피해를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본인들의 실전 경험을 높일 수 있다. 저희가 그래서 긴급히 준비한 영상이 저거. 예. 북한이 지난 평양에서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때 선보였던 무인기인데 저런 걸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전장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어차피 지금 푸틴이 절박한 그런 상황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의 필요를 최대한 채워주고 거기에서 역할과 기여를 함으로써 푸틴의 마음을 얻고 이번 이참에 완전히 혈맹의 자리를 굳혀서 김정은 정권을 공고히 하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불법 침략 전쟁에 가담을 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투입시키고 있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 자랑하는 저 무인기를 지금 사실 실전에 투입은 못했단 말이죠. 남한의 정찰용으로 몇 대 보내기는 했지만 지금 저기서 보이는 공격용 대형 무인기거든요. 대형 무인기입니까? 예, 대형 무인기죠. 저런 날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날개가 길고 덩치가 큰 거는 공격용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뭐 북한이 무인기 소동을 하면서 평양에 전단을 뿌렸다라고 우리 정찰용 무인기를 북한이 거론하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정은 집무실 위로 왔다고 해서 예. 아주 뭐 격양됐죠. 북한. 예, 근데 그거는 무인기가 상당히 작거든요. 맞아요. 그건 정찰용입니다. 거기에 뭐 전단 이 무거운 걸 달 수 있는 게 아닌데 저 공격용 무인기는 저기 폭탄을 달고 갈 수 있는 무인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물론 뭐 고고도에서 정찰하는 무인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런 공격용 무인기를 만약에 현장에서 지금 이란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에. 그래서 이걸 만약에 현장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검증을 한다면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안위에 상당한 위험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보면 북한이 자기네들 이제 열병식 때 우리 이만큼 무인기 기술이 있어라고 하면서 날개가 긴 대형 무인기를 선보였지만 실제로 겉만 그럴싸하지 실전 투입도 없고 사실 북한이 공군력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군사 전문가들도 물음표를 달았거든요. 그럼 전쟁, 실전 경험 투입을 위해서라도 저 무인기를 공수할 수도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인기 얘기까지. 리창호가 갖고 있는 여러 상징적인 파병 의미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주장하는 전쟁 상황과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전쟁 상황,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부상병의 그 목소리 영상까지 저희가 이 소식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